안녕하세요.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2%가 뛰었습니다. 0.5%에서 2.5%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1인당 이자를 130만원 더 낸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 정도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올라갑니다.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9월 25일 날, 9월 달에 0.75% 올린다라고 합니다. 0.75% 올리면 미국이 3.25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국은 2.5고 미국이 3.25가 되고 한국이 2.5가 되면 무려 기준금리 격차가 0.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화 유출이 달러가 급격하게 유출이 되는 건 분명한 얘기다라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건요. 한국이 8월 25일 날 2.5를 만들었잖아요. 0.25% 고작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3.25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10월 달에 또 0.25% 올려서 2.75 만들면 11월 달에 한국이 아닌 미국은 또 0.5% 올려가지고 3.75 만듭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9월 달에 3.25, 11월 달에 3.75, 12월 달에 4.25 됩니다. 4.25%요.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월 달에 2.75, 11월 달에 3.0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1.25%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제가 보는 바로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연말에 한국이 11월 달에 3.0 만드는 게 아니라 3.5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겠습니까? 왜 10월 달에 2.5%가 2.75가 아니라 3.0이 되고 11월 달에 3.5%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까?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8월 달에 한국이 2.5를 만들어서 미국이 현재 2.5인가와 똑같이 맞춰서 동률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이 앞으로 0.75 올리고 0.5% 0.5% 올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75를 올리기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두 번을 0.5%씩 올려서 최소 연말에 3.5는 만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2% 올랐다라고 언론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이자를 130만원 더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 연말 되면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2%가 아니라 3%가 올랐다라는 얘기로 기사가 업데이트 될 것이고요. 1인당 이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이자 200만원 더 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작년에 0.5%에 든 게 2022년 연말에 3.5까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무려 3%가 오르는 거잖아요. 3.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시중금리 상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단이요. 그냥 8% 되는 겁니다. 8%. 지금 현재 거의 한 5%에서 한 6% 후반이잖아요. 근데 1%가 더 오르면 그냥 6%에서 8% 되는 거죠.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얘기는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년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4.25까지 미국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연말에 내년 넘어가면 내년에는 그러면 전부 다 베이직 스텝으로 쭉 가겠다? 알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내년에도 빅스텝을 계속 할지 어쩔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년에 미국이 한 4차례만 0.5%씩 올려도 얼마입니까? 2% 올리면 그냥 6%대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도 무조건 또 그 수치를 맞춰서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한 6%대 갔냐? 한국은요? 한국 4%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한국도 5%, 6% 혹은 7%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앞서간 얘기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준금리를 제대로 올리겠다고 작정하고 나면 한순간에 바짝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 안에 쌓여있는 빚을, 부채 덩어리들을 다른 나라한테 떠넘기고 다른 나라에 쌓여있는 달러들이 대거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빚을 역이용해가지고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빚의 무게가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전이가 돼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대응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1997년, 98년 IMF 때 그때 그냥 IMF가 터진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그 이전부터 몇 년간 계속해서 위기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팀이 괜찮다, 별일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죠. 김영삼 정부 때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너무 빨리 가입했던 것도 있었지만 각종 외화든 아니면 뭐 수출이든 경제성장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시그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괜찮다, 별일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베이직 스텝으로 0.25% 8월 25일로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패착입니다. 0.25가 아니라 0.5를 올렸어도 모자라고 또 모자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우리가 절대로 미국보다 우리의 상황이 낫지 않은데 저렇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건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경제팀이 썩었다라는 거죠.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IMF 이후로 최고인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경제부총리라고 한 작자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IMF에서 왔다고, 외환 보이고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지금 국민들은 이미 다 느끼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한미금리 역전이 심해지면 외화유출이 심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 뭐라고 합니까? 유출 안 된다고. 한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그놈의 견조는 참 어처구니 같고 욕이 나올 지경인 거죠. 한국 경제가 탄탄하대요. 뭐가 탄탄합니까? 중국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심각한데 뭐 주요 교역하는 물품들의 상당수가 흑자가 줄어들고 적자이고 흑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괜찮다고 떠들어대는지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놓고 보통 사람들, 저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을 깎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올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전기세 많이 쓰고 있고 뭐 수도세 많이 쓴다라고 뭐 긴축해야 된다고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더 엉청망청거리고 더 술 처먹고 더 쇼핑하러 다니고 더 막장 짓거리려고 다닙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1년 새 기준금리가 2% 공중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는 3.0에 그칠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0이 아니라 3.5까지 간다. 10월달, 11월달에 두 차례 동안 빅탭으로 해서 0.5%, 0.5% 인상해서 현재 2.5에서 3.5까지 간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 왜 예상하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미국이 9월달에 0.75% 올리고 12월달에 0.5%씩 올려서 지금 현재 2.5에서 연말에 4.25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미금리 역전은 당연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0.5%를 올릴 거다. 마지못해 올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기준금리가 0.5였는데 2022년 연말에 3.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끌비투한 사람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봐야겠죠. 우리의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